제 손가락이 마우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검색 기록. 병원 앞 아기 맡기면. 미혼모 지원센터. 갓난아기 마지막 포옹. 그리고 그 아래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임원 10명이 앉아있는 회의실.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누군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30년 동안 매년 제 생일마다 저를 검색했다는 걸 방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IT 기업 데이터 분석가, 올해 30살, 그리고 입양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30년 만에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검색 기록을 통해서요. 그것도 회사 회의 중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제 친엄마는 지금 이 순간 췌장암 사기로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고 혼자라서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검색한 사람이 혼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10분 전 제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45분 전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5분 전, 오전 10시, 회사 대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임원진 10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발표자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신규 AI 분석 알고리즘 시연. 6개월간 제가 팀을 이끌어 개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퇴출. 저는 긴장했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장기 데이터 패턴 분석입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떴습니다. 한 사용자의 10년, 20년, 30년치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인생 패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은 암 환자가 언제 검색 패턴을 바꾸는지, 실직자가 어떤 단어를 반복, 검색하는지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무작위로 한 사용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이디만 표시됩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저 아이디 스프링 1970. 검색 기록 기간 1995년 2024년. 총 검색 횟수 1만 950회. 오, 30년치 데이터네요. 완벽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995년 3월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멈췄습니다. 병원 앞 아기 맡기면. 미혼모 지원센터. 딸 이름 지어주는 곳. 아기한테 미안할 때. 갓난아기 마지막 포옹. 입양 보낸 후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아, 미혼모였나 보네요. 아이를 입양 보냈군요. 저는 대답 대신 다음 화면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1995년 3월 15일 추가 검색. 3월 15일 태어난 아기. 오병원 근처 입양기관. 딸아 미안해. 3월 15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된 곳도 오병원 앞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1996년 3월 15일 검색 기록. 1살 된 여자 아기 사진. 돌 지난 아기 발달 과정. 1살 아기는 뭘 좋아할까? 또 3월 15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에 검색하네요. 딸 생일인가 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2000년 3월 15일. 5살 여자아이 평균 키. 유치원 입학 나이. 5살 딸한테 해주고 싶은 말. 2005년 3월 15일. 10살 여자아이 좋아하는 것. 초등학생 딸 선물. 10살 딸 보고 싶을 때. 2010년 3월 15일. 15살 여자아이 사춘기. 고등학생 딸과 대화하는 법. 15살 딸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 2015년 3월 15일. 20살 성인 여성. 대학생 딸 응원 메시지. 성인이 된 딸 자랑스러울 때. 2020년 3월 15일. 25살 여성 취업. 사회초년생 딸 격려. 25살 딸 보고 싶다. 2024년 3월 15일. 30살 여자 생일 선물. 30살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30년 만에 딸 만날 수 있을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제 생일마다 누군가 저를 검색했습니다.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모성이네요. 30년 동안 딸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최근 3개월 검색 기록 2024년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맛집. 딸 회사 빌딩 근처 카페. 강남역 5호 출구 근처. 그곳은 제 회사 근처였습니다. 제가 매일 점심 먹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커피 마시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색 기록입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4년 11월 검색 기록. 멀리서 딸 보는 방법. 30년 만에 딸 찾았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엄마. 딸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킬 뻔.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그리고 마지막. 췌장암 사기 생존율. 말기암 통증 완화. 호스피스 비용. 혼자 죽는 사람.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하는 법.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암 환자인가 보네요. 그것도 말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여명 3개월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검색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우연히 선택한 사용자가 제 친엄마라니. 30년 동안 저를 검색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 그리고 지금도 제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니.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입양 서류를 열었습니다. 김지은 입양 기록.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발견 장소 서울시 도봉구 A병원 앞. 발견 시각 오전 6시경. 특이사항 병원 입구에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됨. 일치했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습니다. 30년. 제 친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검색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할지, 어떻게 자랐을지, 그리고 최근엔 저를 찾았습니다. 제 회사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0분 후,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조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봄카페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 친엄마가 검색한 그 카페였습니다. 제 회사 맞은편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10분 후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저 아이디 스프링 1970. 상세 정보를 해킹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제 정보 해킹. 디지털 발자국 분석. 10분 후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김수진. 나이 55세 1970년생. 주소 서울시 도봉구 비빌라 302호. 직업 무직 전 식당 종업원. 2024년 7월 퇴직. 휴대폰 번호. 이메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해킹했습니다. A대학병원 의료 기록. 환자명 김수진. 진단명 췌장암 사기 전이 간, 폐. 진단일 2024년 7월 15일. 예상 여명 3에서 6개월. 항암 치료 환자 거부. 담당의 소견 환자가 경제적 이유와 개인 사정으로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음. 통증 완화 치료만 진행 중. 최근 병원 방문 2024년 11월 28일 통증 완화제 처방.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왜 혼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구글 포토 계정 해킹? 비밀번호는 역시나 제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폴더 구조가 떴습니다. 내 딸의 인생. 클릭했습니다. 2015년 대학 입학 사진 87장. 2016년 대학 2년 사진 124장. 2017년 대학 3년 사진 156장. 2018년 졸업 사진 203장. 2019년 첫 직장 사진 178장. 2020년 사진 245장. 2021년 사진 298장. 2022년 사진 312장. 2023년 사진 287장. 2024년 사진 194장. 총 2084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제 사진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 페이스북 캡처, 링크드인 프로필, 회사 홈페이지.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제 24번째 생일 인스타그램 사진. 메모 우리 딸 24번째 생일. 친구들이랑 케이크 먹는 사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보고 싶다. 2020년 8월 10일 제주도 여행 사진. 메모 제주도 여행 갔나 보다. 바다 배경으로 찍은 사진. 건강해 보인다.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길.
2022년 1월 5일 회사 승진 소식 링크드인. 메모 승진했네. 팀장이라고 써 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다니. 축하해, 지은아. 2023년 5월 20일 친구들과 찍은 사진. 메모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옆에 있는 친구 2명 웃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다행이다. 지은아, 좋은 친구 많이 사귀렴. 2024년 3월 15일 제 30번째 생일. 메모 30살. 우리 딸이 벌써 30이야.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제 다 컸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나타날 수 없어. 미안해. 2024년 10월 23일 회사 앞 카페 사진. 메모 오늘 지은이 회사 근처 카페 갔다. 멀리서 봤다. 정말 예뻐졌다. 키도 크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못했다. 나 같은 엄마가 나타나면 지은이 인생 또 망칠까봐. 저는 화면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봤습니다. 10월 23일. 그날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망칠까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후 6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기로요. 하지만 어떡해요. 엄마의 주소는 알지만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 겁니다. 아니, 도망가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익명 채팅방. 저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익명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익명의 친구. 초대 링크를 클릭하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메일을 안 보실까요? 혹시 무시하실까요? 그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입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스프링 1970님. 1분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아이디를 아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검색 기록을 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해킹인가요? 30년 동안 매년 3월 15일마다 검색하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4분.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익명비. 해킹이 맞네요. 신고하겠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병원 앞에 아기를 두고 오신 날 아닌가요?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5분간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나가신 건가요? 그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익명비.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채팅창 너머로 제 친엄마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검색한 그 사람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버린 딸입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타이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5분, 10분, 15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메일을 안 보실까요? 혹시 무시하실까요? 그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입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스프링 1970님. 1분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익명 비수진. 누구세요? 어떻게 제 아이디를 아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검색 기록을 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해킹인가요? 30년 동안 매년 3월 15일마다 검색하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4분.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익명비. 해킹이 맞네요. 신고하겠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병원 앞에 아기를 두고 오신 날 아닌가요?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5분간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나가신 건가요? 그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익명비.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채팅창 너머로 제 친엄마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검색한 그 사람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버린 딸입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타이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검색만 하시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답하기 싫으신 건가요? 저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아직 계시죠? 그때 답장이 왔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짧은 답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자격이요? 버린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한번 망쳤는데 또 나타나서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검색하신 거예요? 익명비. 그건 왜 매년 생일마다 1살 아기, 5살 아이, 10살 딸을 검색하셨어요? 익명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사진을 저장하셨어요? 2084장이나요.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사진까지 아세요? 구글 포토 내 딸의 인생 폴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진마다 메모다셨더라고요. 긴 침묵.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 지울게요. 왜 지우세요? 스토킹이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타이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메모 읽었어요. 30살. 우리 딸이 벌써 30이야.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나타날 수 없어. 미안해. 그만해주세요. 제발. 10월 23일 메모도 읽었어요. 오늘 지은이 회사 근처 카페 갔다. 멀리서 봤다. 정말 예뻐졌다. 맞죠? 어떻게 지은이라는 이름까지. 왜 말을 안 거셨어요? 그날 카페에 저 있었는데. 나 같은 엄마가 나타나면 지은이 인생 또 망칠까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긴 침묵. 너무 길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항암 치료 거부, 여명 3개월. 왜요? 병원 기록까지 아시네요. 당신 정말 누구세요? 대답해 주세요.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돈이 없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그리고 치료받아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혼자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검색하신 분이 혼자라고요? 그 아인 제 딸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검색했으면서요? 저는 그 아이를 버렸어요.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럼 왜 매년 생일마다 축하해, 지은아라고 메모하셨어요?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왜 제 사진 보면서 자랑스럽다고 쓰셨어요? 왜 제 졸업사진 보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컸다니라고 우셨어요? 제 사진이요? 당신, 설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핑했습니다. 김지은이에요. 1995년 3월 15일생. 30살. 데이터 분석가. 화면이 멈췄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나가신 건가요? 쇼크 받으신 건가요?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 입양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채팅방에 업로드했습니다. 입양 기록 서류 이미지. 성명 김지은.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발견 장소 서울시 도봉구 A병원 앞. 발견 시각 오전 6시경. 특이사항 담요에 쌓인 채 발견. 왼쪽 귓불에 작은 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왼쪽 귓불. 점. 여기 있어요. 저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왼쪽 귀를 확대해서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알아. 엄마가 너무 나쁜 짓 했어. 널 버렸어. 제일 힘들 때 도망쳤어. 겁쟁이야 엄마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타이핑했습니다. 엄마. 응? 궁금한 게 많아요. 뭐든 물어봐. 다 말할게. 왜 저를 버리셨어요? 긴 침묵 후 답장이 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포기한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버리는 건 책임 회피지만 포기는 내가 더 나은 삶 살게 하려고 내가 물러나는 거야. 나는 25이었어. 내 아빠는 임신 소식 듣자마자 사라졌어. 원룸에 혼자 남았어. 독촉장만 쌓여갔지. 월세도 못 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런데 너를 낳았어. 2.8kg 작은 아기. 너무 예뻤어.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이 아이한테 밥도 못 먹이고 병원도 못 데려가고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정했어. 너를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기로. 그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너를 안고 3시간 동안 울었어. 내 얼굴을 계속 봤어. 다 기억하려고.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점까지.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다 기억했어. 그리고 새 담요에 너를 싸서 병원 앞에 뒀어.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도망쳤어.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흐느끼며 타이핑했습니다. 그 후로는요? 매일 후회했어. 매일 울었어.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검색만 했어. 30년 동안요? 응. 30년 동안. 매년 내 생일마다 검색했어. 1살 아기는 뭘 먹지, 5살 아이는 뭘 좋아하지. 검색하면서 상상했어. 너의 하루하루를. 2015년에 SNS 시작했잖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때 내 이름 찾았어. 김지은이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입양기관에 확인했어. 익명으로. 내가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했어. 그때부터 내 사진 저장하기 시작했어. 2084장이나요? 매일 밤 그 사진들 봤어. 너의 웃는 얼굴 보면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중얼거렸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응, 내일 만나요. 안 돼. 왜요? 난 내 인생에 나타나면 안 돼. 이미 나타났잖아요. 10월 23일 카페에서. 그건 멀리서만 본 거야. 내일 오후 3시 15분. 지은아, 엄마가 늘 검색하시던 그 카페, 봄 카페, 안 돼. 난 3시 15분에 기다릴게요. 안 오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은아, 제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참, 제가 좋아하는 꽃 아세요? 엄마 검색 기록엔 없던데. 한 번도 검색 안 하셨더라고요. 뭔데요? 프리지아요. 3월에 피는 꽃이래요. 내일 그 꽃 들고 나올게요. 그럼 엄마가 저를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럼 내일 봬요, 엄마. 저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서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엄마와 대화했습니다. 내일 만날 겁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수척할까요? 아플 텐데요. 많이 아플 텐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치료 방법, 췌장암 말기 생존율, 췌장암 항암 치료 비용.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췌장암 사기 생존율 1년 생존율 약 15에서 20%, 항암 치료 비용 1회당 200에서 300만 원, 총 2천에서 3천만 원. 예상 여명 치료 시 6개월에서 1년, 무치료 시 2에서 3개월.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 통장 잔액 4,500만 원. 충분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치료받게 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일간 휴가 신청합니다.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어제 회의 중간에 나가시고 걱정돼요. 답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가족 일이 생겼습니다. 곧 복귀하겠습니다. 가족.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엄마를 가리키며요. 오전 10시 꽃집에 갔습니다. 프리지아를 샀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이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선물이세요? 네. 엄마 드리려고요. 어머, 효녀시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30년요? 오래 못 뵀었어요. 아주머니는 더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리본도 예쁘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니께 잘 전해드려요. 오후 2시, 저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프리지아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2시 30분, 2시 45분, 3시,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시 10분,
3시 15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시는 건가요? 역시 날 만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시 20분. 저는 포기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마른 체구,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분의 손에는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일어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30년 만에 첫 대면이었습니다. 엄마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수척했습니다. 볼은 쑥 들어갔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늦었다는 것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간의 검색 기록, 1만 950개의 검색어, 그중 3,287개가 저에 관한 거였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늦은 거예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엄마.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시작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프리지아 꽃다발이 우리 사이에서 부서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요.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컸다. 저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늙으셨네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55살이야. 이제 할머니지. 아니에요. 아직 젊으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80살 같아.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응, 치료받으세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한테 짐이 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포기 안 했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미...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 몇 천만 원이야. 제 통장에 4,500만 원 있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충분해요. 치료받으세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이제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착하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제가 예약할게요. 엄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엄마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도봉구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엄마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아니, 원룸보다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엄마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좁고 지저분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깨끗하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이불도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가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엄마를 앉혔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와 낡은 찻잔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찻잔 옆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습니다. 하얀색 베네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입었던 옷이야. 저는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부드러웠습니다. 병원 앞에 널 두고 갈 때 입혀놨던 옷이야. 어떻게 이걸 갖고 계세요?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2벌 준비했었어. 하나는 내게 입히고 하나는 내가 가졌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더 있었습니다. 작은 투명한 통, 안에 무언가 갈색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탯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아기 발도장이었습니다. 너를 낳고 병원에서 찍어줬어. 발도장? 저는 제 발과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엄마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창백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는 새빨갛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에서 간호사가 찍어줬어. 너 낳고 3시간 후.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어렸습니다. 소녀 같았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혼자 아기를 낳고 혼자 결정을 내렸던 거였습니다. 엄마, 그때 무서웠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A대학병원 종양내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차트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수진 환자분 맞으시죠? 네, 선생님. 보호자분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혼자 오셨을 땐 보호자가 없다고 하셔서. 이제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몸속이 보였습니다.
췌장 부분에 큰 종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도 작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췌장에서 시작해서 간, 폐까지 퍼졌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치료하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연장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능합니다. 1년이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환자분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 돈이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이전에 치료를 거부하셨는데 이제 의향이 바뀌신 건가요?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료받으실 거예요.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6층 항암 치료실. 하얀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각 침대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엄마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링거줄을 타고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얼른 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토했습니다. 한참을 토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셔서 거의 제가 안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엄마의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엄마를 돌봤습니다. 회사에는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휴직이라니. 가족이 아파서요. 얼마나 쉬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승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토하고 어지러워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의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울었습니다. 나 이제 대머리 되겠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예쁘세요. 거짓말. 엄마 추해. 아니에요. 엄마는 제일 예뻐요. 엄마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2주 후 엄마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엄마는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제 앞에서는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대신 머리 좀 깎아줄래? 네. 남은 머리카락 밀어버리고 싶어. 저는 바리깡을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 대머리네. 저도 밀까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도 삭발할게요. 엄마랑 똑같이. 안 돼. 너 머리 예쁜데. 괜찮아요. 저는 바리깡을 제 머리에 댔습니다. 엄마가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이 대머리인 엄마와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어요. 정말요?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어요? 더 치료하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보호자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2달째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덜 토하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밖에 나가고 싶다. 어디요? 바다 보고 싶어. 저는 주말에 엄마를 모시고 바다에 갔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변이었습니다. 11월에 바다는 쌀쌀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약해진 몸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함께 있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럼 좋겠다. 하지만 엄마 그때 85살인데? 그럼 더 좋죠.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요. 3달째 엄마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보송보송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쌍둥이 같네요. 그러게. 우리 딸 닮았어. 아니에요. 엄마 닮았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짧은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예쁘시다, 엄마. 너도 예쁘다. 미용사분이 말했습니다. 모녀 사이세요? 정말 닮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네, 엄마 딸이에요. 4달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작은 방에 작은 트리를 샀습니다. LED 전구를 달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예쁘다. 엄마, 선물 있어요.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지은아,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요. 엄마 목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저도 선물 받았어요. 엄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야. 저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안았습니다. 트리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5달째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집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았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드셨습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근데 지은아. 네. 올해 소원이 뭐야?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는 거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한 거. 우리는 떡국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6달째 2월이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요? 네. 처음 크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럼 완치될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1년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1년 이상이요? 네.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계세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얼른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요. 암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간과 폐로 전이가 더 됐어요. 그리고 뇌에도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검사에선 괜찮다고. 암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하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많아야 1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더 치료해 주세요.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분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층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 부드러운 조명,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엄마의 병실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볼은 더 깊이 들어갔고 눈은 움푹 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네, 엄마.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참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물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저는 매일 24시간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잠만 주무셨습니다. 가끔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작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은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엄마도 예쁘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말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30년 동안 옆에 없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랑 함께 계셨잖아요. 검색 기록마다 저장한 사진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줄래? 당연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찾아줘서. 저야말로요, 엄마. 30년 동안 기다려줘서.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해. 마지막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마가 가셨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밤 11시 42분. 엄마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엄마의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 몇 명이 오셨습니다. 저의 양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다. 마지막 시간이라도 함께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장례를 마치고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엄마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1995만 315.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클릭했습니다. 워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30년을 기다렸고 너를 만났으니까.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주겠지.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매일 매순간. 검색창에 너의 나이를 치면서 너를 상상했어. 사진을 보면서 너의 웃음소리를 상상했어. 그게 엄마의 하루였어. 30년 동안. 이제 엄마는 편안해. 왜냐하면 너를 직접 만났으니까.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를 안아봤으니까. 너의 따뜻함을 느꼈으니까. 지은아, 부탁이 하나 있어.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 아이한테는 해줘.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엄마를 검색해줘. 엄마가 30년 동안 너를 검색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엄마는 행복할까? 프리지아 꽃말.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럼 엄마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지은아, 사랑해.
엄마의 인생에서 너는 전부였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딸이 돼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작은 방 바닥에 앉아서요. 한참을요. 6개월 후, 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예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검색 기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IT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데이터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대형 강당, 500명의 청중,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스크린 뒤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데이터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에 검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살 아기 발달 1996, 5살 여자아이 2000, 10살 딸 선물 2005, 20살 성인식 2015, 30살 딸에게 2024, 30년간의 검색 기록이 증명한 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발견한 순간, 채팅으로 대화한 순간, 처음 만난 순간, 함께한 6개월, 그리고 이별.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회사를 휴직하고 돈을 쓰고 결국 6개월밖에 함께 못 하셨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왜요? 6개월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엄마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저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6개월은 함께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엄마의 30년 검색 기록 중 가장 행복한 검색어는 마지막 6개월에 집중돼 있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2024년 9월 검색. 딸이랑 처음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딸이랑 대화 주제. 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 2024년 10월 검색. 딸이랑 여행 가기 좋은 곳. 항암 치료 중 먹으면 좋은 음식. 딸한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2024년 11월 검색. 딸이 해준 음식 맛있다고 말하기. 딸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 행복한 엄마. 2024년 12월 검색. 딸이랑 크리스마스. 딸한테 주는 편지 쓰는 법. 고마워 지은아. 엄마의 마지막 검색어는 고마워 지은아였어요. 청중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짧아도 그 시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기, 말씀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친엄마를 찾고 있거든요. 저도 입양아예요. 그러시구나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여자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는 행복할까? 엔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 엄마가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이제 엄마를 검색할 겁니다. 매년 엄마 기일마다 엄마 보고 싶을 때 프리지아 꽃말 딸이 그리워하는 엄마 30년 만에 만난 엄마 왜냐하면 어떤 사랑은 검색 기록에 남으니까요. 끝.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검색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잘 자랐을까? 버린 자식 용서받을 수 있을까? 30년 전 헤어진 가족. 검색창은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을, 이루지 못한 만남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검색만 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보세요. 용기 내서 다가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검색 기록에 영원히 남으니까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이야기는 한 데이터 분석가가 30년 만에 친엄마를 찾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만나보세요. 검색 기록으로만 남기지 말고요. 진짜 만남으로 완성하세요. 어떤 사랑은 검색 기록에 남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한 시간에 남습니다.